그 맛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중독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끝에 대사증후군의 늪이 있습니다. 현대병의 입구죠. 우리 삶에 녹아있는 커피. 과연 괜찮은 걸까요?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조리 파헤칩니다. 검은 커피에 숨겨진 팩트와 진실, 모두 낱낱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나의 선택과 반복된 행동은 우선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내 주변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안병수 식품 전문가는 제과회사 간부로 근무하던 중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16년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 식생활 건강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러두기. 이 책은 안병수 식품 전문가가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전체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가전체란 사물을 의인화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문학 형식입니다. 주인공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한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핵심 내용은 모두 과학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9장) 위험한 믹스. 고당분, 고지방의 상징, 커피 믹스. 회사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식품회사에게는 신제품 전략이 중요합니다. 히트 상품 하나만 잘 개발하면 회사가 일취월장하죠. 반대로 이렇다 할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면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조직이 히트 상품 개발의 목을 매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조직이 마케팅 부서죠. 오늘날 가공식품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마케팅 부서의 결정이 곧 법이라 할 수 있죠. 다른 부서는 마케팅 부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중이 늘 마케팅 부서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현실이 가공식품의 정크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잘 팔리는 제품 개발입니다. 히트 상품을 만들어 장수 브랜드로 키우는 것이 마케팅 담당자의 사명이자 꿈입니다. 그들은 값싸게, 맛있게를 좌우명처럼 암송합니다. 그들 머릿속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책임 의식이 들어설 틈은 없습니다. 이런 그들 나름의 영감이 결실을 맺은 것이 초코파이, 새우맛 스낵이죠. 콜라, 바나나맛 우유, 게맛살 따위일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효자 제품을 업계에서는 흔히 코어 브랜드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핵심 상표라는 뜻이지요. 코어 브랜드 제품은 회사를 살찌게 합니다. 그 회사들은 지금 굴지의 식품 대기업이 되어 있지요. 코어 브랜드 제품은 또한 소비자도 살찌게 합니다. 살찐 소비자는 그럼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비만의 질곡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저 같은 호르몬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코어 브랜드의 역설이죠. 이 역설을 방증할 법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식품 장르는 커피입니다. 한국을 단숨에 커피 대국으로 끌어올린 이 제품은 간편성을 최대 무기로 합니다. 값도 무척 싸고요. 간편하고 값싸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연간 매출액 1조 원 돌파. 태어난 지 반세기를 바라보는 오늘 이미 장수 브랜드가 된 이 제품은 이제 한국인의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대형 마트에서 최고 권좌에 올라있죠.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았고요. 다름 아닌 커피 믹스입니다. 이 위대한 커피 제품의 고향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했지요. 커피의 본고장인 서양에는 이런 커피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의 독특한 식문화를 대변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비빔밥이 한국 음식을 대변하는 것처럼요. 그러고 보니 커피 믹스와 비빔밥은 서로 통하는 일면이 있네요. 여러 재료를 섞는다는 점에서 말이죠. 물론 소비자 건강 측면에서는 둘이 천지 차이지만요. 어떤 이는 커피 믹스를 현대판 숭늉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이 예전엔 식후에 숭늉을 마셨는데 요즘엔 커피 믹스를 타서 마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호식품을 떠나 필수 디저트 식품이 되어버렸네요. 음식 문화는 생활 양식을 말해주고 그 사회의 미래를 예언해주죠.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인자가 식생활이니까요. 이 위대한 믹스는 한국인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믹스를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그 믹스에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어서입니까? 정제당, 정제 가공유지, 향료 따위의 첨가물 맛입니다. 그 맛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중독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식품 첨가물은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 강렬한 맛과 중독성은 여러분을 위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그 끝에 대사증후군의 늪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병의 입구죠. 바이러스성 팬데믹의 부채일 수도 있고요. 커피 믹스에서 가장 거슬리는 눈의 들보가 설탕입니다. 길쭉한 필름 봉지 안의 파우더 믹스, 그 절반가량이 백설탕입니다. 전형적인 고당분 식품이죠. 크리머는 어떻습니까? 우유를 연상하십니까? 우유와는 관계가 멉니다.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우유 성분의 화학 첨가물이 안정제로 조금 들어갈 뿐입니다. 주원료는 정제 가공 유지예요. 인공경화유 또는 추출정제유의 첨가물을 섞어 크림 가루처럼 만들었지요. 고지방 식품이면서 유감스럽게 이것도 짝퉁 냄새를 물씬 풍기네요. 핵심인 크림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짝퉁도 짝퉁이지만 더 주목해야 할 밑모습이 있습니다. 커피 믹스에 숨겨진 콘셉트가 고당분, 고지방이라는 점입니다. 뼈대가 정제당과 정제 가공유지잖아요. 정제 원료의 정점에 있는 이 두 녀석이 여러분 몸 안으로 동시에 밀려들면 횡포가 더욱 사나워집니다. 저 같은 호르몬은 쥐구멍을 찾아야 해요. 테러리스트 둘이 한꺼번에 덤벼드는 꼴이거든요. 제가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사증후군이 빠르게 진행되면 물론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위대한 믹스를 여간해서 끊지 못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아시잖아요. 고당분, 고지방 식품을 자주 먹으면 모르핀을 투여했을 때와 똑같은 약물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에 답이 있습니다. 중독되신 것입니다. 식품 첨가물 중독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첨가물의 음험한 마각이 살짝 드러난 장면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코파이가 국민과자 제1호에 등극한 현실도, 오랜 기간 그 지존의 권좌를 유지하고 있는 비밀도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초코파이 역시 뼈대가 정제당과 정제 가공유지 아닙니까? 전형적인 고당분, 고지방 식품이지요. 어릴 때부터 이 과자를 입에 달고 자란 아이들, 10중 8구 중독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 먹으면 금단 현상도 오죠. 매장에서 날개 돋칠 수밖에요. 사실 커피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답니다. 굳이 고당분, 고지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저에겐 알쏭달쏭한 식품이 커피거든요. 먼저 카페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커피를 상징하는 물질이죠. 저는 이 카페인과 그다지 친분을 쌓지 못했습니다. 워낙 까탈스러운 녀석이라서요. 툭하면 저의 발목을 잡고 시비를 건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녀석 생각만 하면 요즘 말로 멘붕 상태가 되곤 해요. 다행히 커피가 카페인만의 동무대는 아니죠. 다른 물질도 꽤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저에게 우호적이랍니다. 그 가운데 으뜸이 폴리페놀 계통의 물질들이에요. 저는 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쁜 무리들, 예컨대 활성산소 따위가 저를 공격할라 치면 앞장서서 막아주거든요. 미리 말씀드렸죠. 천연 항산화제라고 폴리페놀류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친구들만 있으면 저는 마음 놓고 일에 몰두할 수 있지요. 비록 인스턴트라도 커피 자체에 대한 저의 인식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많이만 드시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짝퉁 믹스는 절대 반대입니다. 폴리페놀 같은 헌신적인 친구들이 이 믹스 커피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비장의 무기인 항산 화력이 식품 첨가물, 즉 정제당, 정제 가공 유지, 화학물질에 무참히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낙담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역시 커피 믹스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나쁜 것은 커피 믹스에 나쁜 물질들이잖아요. 크리머는 우유로 만든 진짜 크리머를 쓰자고요. 설탕은 비정제 설탕을 쓰고요. 화학물질들은 미련 없이 빼냅니다. 이렇게 만든 커피 믹스라면 제가 반대할 까닭이 없지요. 웰빙 커피가 마냥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웰빙 커피라도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자제하셔야겠지요. 특히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카페인은 신경 독성 물질이거든요. 중추 신경계를 손상합니다. 어른은 신경 독성 물질에 대한 저항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혈뇌 장벽이라는 차단막이 신경계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 차단막이 아직 채 갖추어져 있지 않지요. 어린이나 학생이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현실은 쉽지 않네요. 커피만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종 음료, 유가공품, 과자 등등. 라벨을 보세요. 도처에 카페인이라는 글자가 널려 있습니다. 노골적인 것이 콜라, 커피우유 따위이고 초콜릿도 사실 카페인의 은신처이지요. 죄다 어린이 기호식품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의 신경계가 온전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저와의 갈등으로 인한 잡음은 어찌 보면 조족지혈, 즉 세발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에너지 음료가 인기를 끈 적이 있지요. 물론 아직도 음료 시장에서 어엿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음료를 감히 몰상식한 식품이라고 명포받겠습니다. 타깃이 누굽니까? 어린 학생들 아닙니까? 카페인 함량이 콜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영국의 한 연구팀은 최근 에너지 음료가 혈관병의 원인이라며 젊은 층일수록 더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음료로 인해 학생이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지요. 카페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 제약회사의 각성 드링크류입니다. 그 신박한 각성 효과가 카페인의 마력이라는 사실 잘 아시죠? 식품 첨가물의 복마전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화두가 안전이지요. 식탁에서도 안전을 외쳐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건강지킴이 호르몬으로서 피곤한 나날의 연속일 수밖에요. 여기까지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는 담지 못한 좋은 내용이 책 속에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직접 책을 구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